안녕하세요. 수의학 심증 레뷰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피부 상병증을 통한 전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 전략에 대해 김 교수님과 박 원장님과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전신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 결정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임상소견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오늘 다룰 피부 성병증을 통한 전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 전략은 일상 진료에서 흔히 마주치는 상황이지만 접근 방식에 따라 진단과 치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피부의 변화 패턴과 그에 따른 다양한 시스템 질환에 초점을 맞춰 상세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원장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런 케이스를 자주 만나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론과 실제 적용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유용한 논의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피부상병증과 전신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기본 개념과 임상적 의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피부 상병증을 통한 전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 전략은 피부의 변화가 어떻게 전신질환의 초기 신호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홍반은 혈관 확장이나 적혈구 외출에 의한 것으로 다이아스코피 검사를 통해 염증성 반응과 출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 병변은 알레르기, 감염, 면역맥의 질환 등 다양한 원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피부 변화가 주요 진단 단서로 활용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 코, 귀, 꼬리, 팔꿈치 부위에서 탈모가 먼저 나타나고 하이포에드레노코르티즘에서는 피부가 얇아지고 색소 침착 및 미세한 멍이 쉽게 확인됩니다. 세포학, 생검, PCR 등 최신 검사법과 함께 임계치와 정상 범위를 면밀히 비교함으로써 정확한 판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비만세포 종양이나 전신 루푸스 같은 질환에서는 달러의 징후와 같이 피부를 문질렀을 때 곡소적인 홍반 및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특이 반응이 진단에 큰 힘을 보탭니다. 전신질환과 피부 병변의 연관성은 다양한 감별 진단을 요구하며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 그리고 추가적인 검사들을 통해 한 단계씩 접근해야 합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는 피부의 미묘한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 전신질환의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부 증상을 통한 전신질환 진단은 임상에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조기 치료와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구체적인 진단적 접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단적 접근은 우선 환자의 상세한 병력 청취와 전신 상태 평가에서 시작합니다. 반려동물의 식습관, 활동성, 환경 변화 등 중요한 병력 요소를 확인하고 그 후 피부 스크래핑, 세포학적 검사, 오주라이트 검사, 그리고 필요시 피부 생검을 시행합니다. 특히 다이아스포피 검사는 홍반의 원인이 염증성인지 출혈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는 체계적인 단계별 접근법을 통해 모든 가능한 원인을 배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한 환자에게 여러 전신 질환의 가능성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포에드레노코르티즘에서는 피부가 얇아지고 멍이 쉽게 들며 덱사메타손 억제 테스트와 혈액 검사를 통해 코르티솔 수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비용 효율과 시간 절약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임상 경험에서 간과되기 쉬운 점은 피부 병변이 단순한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질환의 복합적인 반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간질환에 의한 황달, 당뇨병과 연관된 피부 감염, 그리고 염증맥의 면역 질환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각종 수치혈당, 간 효소, 호르몬의 정상 범위와 인계값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개와 고양이, 그리고 특정 품종마다 차별화된 접근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는 전신 상태와 피부 증상 사이의 연관성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진단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효과적인 진단 전략은 체계적인 단계별 접근법에 있습니다. 첫째, 환자의 병력과 전신 상태 평가를 철저히 수행하고, 둘째, 피부의 구체적인 변화 홍반, 색 변화, 탈모 등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그 후 필요한 경우 갑상선 검사에서 T4와 TSH 수치를, 하이포에드레노코리티즘 진단을 위해 덱사메타손 억제 테스트 등 구체적인 검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개와 고양이 사이의 생리학적 차이를 고려하여
품종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이러한 단계별 접근법 외에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급성 피부 염증이나 두드러기와 같은 비정상적 반응이 보일 때는 신속한 항생제 투여나 염증 완화 치료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제가 직면했던 사례에서는 미리 마련된 대안적 치료 프로토콜이 상황을 성공적으로 타개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치료적 접근 역시 체계적인 치료 전략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1차 치료 옵션으로는 염증과 감염을 컨트롤하기 위한 항생제와 항염증제 사용, 그리고 내분비 이상에 대해서는 호르몬 대체 요법이나 조절 약물의 적정 용량 및 투여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는 각 질환에 맞는 정확한 약물 용량과 투여 방식, 그리고 치료 기간을 예측하여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 치료에서는 약물 치료 외에도 보호자와의 원활한 소통 및 장기 관리 계획이 큰 역할을 합니다. 만성 질환의 경우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검사 결과에 따른 치료 조정이 필수적이며 보호자에게도 그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니터링 계획은 정기적인 혈액 검사, 피부 상태 평가, 그리고 필요에 따라 영상 검사 등을 포함합니다. 항생제 반응, 호르몬 수치, 그리고 피부 재생 속도 등 주요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면서 치료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는 치료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임상 현장에서는 유머가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교수님, 현장에서 겪으신 재치 있는 임상 상황 한 가지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번은 한 환자에서 예상치 못한 피부 반응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많이 놀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당황하지 않고 이 정도 반응이면 우리 반려동물이 축제 분위기를 내는 셈이네요 라고 농담을 던지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유머 속에서도 환자와 보호자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진료 과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하, 정말 좋은 사례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임상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요. 이제 최신 연구 동향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신 연구 동향과 미래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피부 병변과 전신 질환의 연관성을 유전자 및 분자 수준에서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염증과 면역 조절 기전에 관한 새로운 발견들은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 정밀의료와 맞춤형 치료 전략이 발전함에 따라 조기 진단과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기존 치료 프로토콜에 점진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임상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검사 기법과 치료 옵션의 도입은 앞으로 임상 능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결국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임상 핵심 포인트는 항상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최적의 치료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성병증을 통한 전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풍부한 정보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요약해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피부를 통해 전신 질환을 조기 진단하는 다양한 방법과 각 질환에 따른 체계적인 진단 및 치료 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첫째, 피부 변화가 전신 질환의 중요한 단서라는 점, 둘째, 단계별 진단 프로세스와 맞춤형 치료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점, 셋째, 최신 연구 동향이 향후 임상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임상 핵심 통찰은 피부 증상의 미세한 변화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핵심 요점은 첫째, 정확한 병력 청취와 체계적 검사가 필수적이라는 점, 둘째, 각 질환에 따른 구체적 검사와 수치를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는 점, 셋째, 보호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치유 계획을 설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임상 결과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 교수님, 박 원장님,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